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야당동, 아주 오랜만인데요. 야당동에 있는 또성캐슬의 테라스 타입하고 복층 타입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 5개인 일반층은 참 찾기가 어렵고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방 5개짜리 일반층에다가 넓은 테라스가 있는 타입하고 오늘은 한 번도 촬영하지 않은 복층 타입도 같이 소개를 해드려 볼 거니까 야당동 신축 빌라의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야당동은 제가 너무 많이 소개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입지 조건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요. 이 정도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역과의 거리거든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도보 약 11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벙커식 주차장 타입인데요. 이렇게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차면이 꽤 넓어요. 제가 주차면이 짧은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극혐하는데 여기는 넓습니다. 그래서 넓게 될 수 있는 주차 공간 세대당 한 대씩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현관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베이터 탑승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테라스 타입은 1층이니까 1층 소개하고 이어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2.2평, 실상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5평인 5룸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정면에 신발장 3칸, 측면에 2칸에서 5칸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 자체는 넉넉하다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밀어서도 열 수가 있고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들어왔을 때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한쪽 벽면은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 우드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 5룸 타입입니다. 방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방 크기는 살짝 아담하지만 침실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첫 번째 방은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뷰가 괜찮은 편입니다.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은 메리평 붙박이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한 집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조금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방 크기는 첫 번째 방보다 이 세로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살짝 더 여유가 생기는 두 번째 방이고, 두 번째 방은 수납 공간이 메리평이긴 한데 드레스룸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자, 기본 수납이 가능한 두 번째 방입니다. 환기창도 안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각 방마다 수납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세 번째 방, 이 방에도 에어컨은 있고요. 세 번째 방은 방 크기가 첫 번째 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방도 살짝 아담하지만 침실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 방도 첫 번째 방처럼 수납 공간이 이렇게 메리평 붙박이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식 구간에 방 3개를 봤고요. 메인 욕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변기는 비데가 있고요.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은 문을 닫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도 봤고요. 정면으로 쭉 가면 여기에 있는 침실, 4번째 침실이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사이즈는 이제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안방으로 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 안쪽에는 욕실도 있습니다. 메인 욕실급이에요. 안쪽에 샤워 공간도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드레스룸 공간 안쪽은 이 끝에까지 다 행거를 채워둔 건 아니라서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자,
자, 여기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고 요렇게만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방에 수납 공간이 많은 건 아닌데 각 방마다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안방의 수납 공간은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자, 안쪽에 역시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한쪽에도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더 있고 메인 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방까지 봤고요. 바로 옆에 다섯 번째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침실보다는 다이닝 공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침실로 못 쓰는 건 아닌데 다이닝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주방 공간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따가 보실 저 주방이 많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식탁 자리를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은 침실보다는 다이닝 공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8인용 식탁 이렇게 쭉 놓고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를 보면 양쪽 미닫이 포켓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팬트리도 하나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많이 넓은 건 아닌데 안쪽에 행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 5개, 팬트리까지 쭉 오면서 살펴봤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나오는데 이 거실도 확장이 잘 된 거실입니다. 꽤 넓어요. 자, 그리고 전열 교환기, 에어컨도 다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자리 쪽에 보면 양쪽에 수납장을 또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아트월을 만들어 놨어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이 남쪽이고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이 서쪽입니다. 앞에 건물이 있어서 뻥뷰는 아닌데요. 동간거리는 꽤 먼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없고 측면 아치창을 보면 이쪽은 서쪽인데 다 터져 있는 편이라서 전반적인 거실의 분위기는 괜찮다. 뷰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주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안쪽의 공간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방을 5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주방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이 살짝 협소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을 쓰려면 무릎 들어가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의자를 갖다 놓고 쓰기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5번째 룸 공간을 다이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 위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는 요 위에 매립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냉장고는 3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보면 보조 쿡탑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봤고요.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은 삼연동 중문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다용도실은 살짝 꺾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세탁실로 쓰는데 뭐 무리가 없습니다. 안쪽에 워시타워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세대가 1층이거든요. 1층인데 2층 같은 높이의 1층이에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까지 보고 복층으로 올라갈게요. 테라스는 거실 쪽에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문을 열고 나가면 통로 라인이 쭉 이어지고요. 한쪽에 시래기 설치가 되어 있고 바깥쪽을 보면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요. 여긴 나중에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테라스 세대에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통로를 따라서 쭉 가보면 저 끝에 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을 보면 계단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인데 펜스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일단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삥 돌아 나가서 이쪽으로 테라스로 들어올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대요. 그래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막아 두신 건데 입주자분이 난 여기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펜스는 치워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틀면 넓은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테라스는 정말 넓은 것 같아요. 마당처럼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
한쪽에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쭉 둘러보니까 수도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인데, 바로 이 창이 안방이고 바로 이 앞에 욕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쓰시려면 호수 연결해서 끌고 나와서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더 편리했겠죠. 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5룸 타입을 소개해 봤습니다. 복층은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층인데 테라스 있고 방이 5개인 집 찾고 있었다면 이 타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복층이니까, 복층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층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면적은 19.4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3평인 5룸 복층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면에 3칸, 측면에 2칸, 5칸의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좀 바뀌었습니다. 스윙도어 중문에서 미닫이 중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일괄소등 버튼 우측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살짝 바뀌었어요. 일반층은 한쪽은 우드 인테리어, 한쪽은 타일 인테리어 뭐 이랬는데, 복층 타입은 전부 화이트 인테리어에다가 한쪽만 이렇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은 웨인스코팅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복도식 구간에 수납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 놨어요. 위아래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좀 많이 확보된 복층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크기 좋습니다. 침실로 쓰는데 무리 없고요. 다만 안쪽에 이번에는 수납 공간이 빠졌습니다. 이 현장은 각 방마다 수납 공간이 있는 게 최대 장점인데, 복층 타입의 첫 번째 방에만 별도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진 않네요. 첫 번째 방에서 보는 뷰는 아주 좋습니다. 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높은 건물이 없어서 멀리 보는데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서 뷰가 아주 좋은 첫 번째 방이고, 모든 공간의 주절기 복층 타입에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는 복층 타입도 가능합니다. 자,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에어컨 역시 있고요. 두 번째 방의 크기는 첫 번째 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은 안쪽에 수납 공간이 생기면서 좀 많이 깊은 편의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하고 안쪽에 환기창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방도 뷰가 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두 번째 방에서 보는 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 2개를 봤고요. 맞은편에 있는 공간 세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여유가 좀 많이 생겼고, 안쪽에 욕실은 샤워 공간까지 있는 메인 욕실급인데 파티션으로만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일반층 타입하고 똑같이 한쪽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거가 가다가 이렇게 잘려 있죠. 그래서 이 수납은 이제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은 한데 굉장히 많은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여기까지 채워져 있었으면 수납이 꽤 많이 되겠네 라고 했을 텐데, 한쪽이 잘려 있어서 여기는 이제 기본보다는 조금 더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긴 한데 많이 넓은 건 아닙니다. 다행인 건 두 번째 방에도 수납 공간이 꽤 깊게 있어서 수납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안쪽에 역시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복층 타입의 드레스룸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을 볼게요. 메인 욕실에는 양변기에 이번에도 비데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 형태로 샤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의 크기는 5m가 살짝 넘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이고, 그리고 뷰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정면이 제가 서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실 쪽에서도 이렇게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뷰가 좋은 거실 정면으로 살펴봤고요. 측면에 있는 아치창 쪽으로 나 있는 이 방향이 북향입니다. 그런데 북향 쪽도 대체적으로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측면에서 보는 뷰가 아주 좋다, 그런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넓은 거실, 뷰가 좋은 거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에 있는 주방도 확실히 일반층 타입보다 이제 많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식탁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빼면은 6인용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쓰기에는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복층 타입은 추가 식탁을 요 앞으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냉장고는 기본 옵션인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수납장을 채워놨어요. 측면까지 다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역시 일반층처럼 보조 쿡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게스대 위로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요 메인 구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상부장을 채우지 않고요. 창을 내놔서 개방감을 살렸는데 요거는 잘한 선택이겠죠. 이쪽 뷰가 괜찮으니까 주방에서도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상부장을 끝까지 다 밀어넣지 않고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스레인지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가 쉬우려면 미리 타공을 해놔야 되거든요. 타공까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다용도실은 삼연동 중문 불투명 처리되어 있고요. 자,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곳 가스레인지 있는데 개수대가 없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짝 아쉽다. 반쪽짜리 보조 주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튼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주방이 한쪽에 있고요.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타입이 이렇게 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뷰가 좋은 타입은 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타입하고 이 옆에 있는 노천탕에 있는 그 테라스에 그 타입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 두 타입이 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타입들은 뷰가 좋은 타입을 찾으려면 막 뒤져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층 계단 80 한 2cm, 3cm 정도 되니까 그래도 복층 빌라 중에서는 안정적인 계단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옆에 보통은 이제 문을 달아서 서비스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놓는데 여기는 지금 문이 없어요. 이 공간 자체가 비어져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막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면 이쪽에다 이렇게 짐을 보관하기에는 조금 이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좀 문을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손잡이 난간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잡고 올라다닐 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 틀어서 올라가면 창이 나오죠. 테라스로 나가는 창이 바로 보이고요. 측면으로 틀면 복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반듯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수납장이 채워져 있고요. 복층 거실 쪽에 에어컨 설치가 또 잘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면 보조 주방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구 전기레인지 있고요. 개수대 있고요. 옆을 보면 수납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보조 주방을 최대 활용하려면 냉장고 자리는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전기 콘센트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두기에는 스위치도 있어서 맞지 않을 것 같고, 자리는 여기가 맞는데 여기는 또 수납장이 있어서 수납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못 쓰겠죠, 냉장고를.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수납장을 만들지 말고 전기 콘센트 하나 두 개 정도 만들어 놔서 냉장고를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쪽에 복층 욕실이 있어요. 양변기 세면대. 이번에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제법 넓은 복층의 욕실입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조주방, 욕실 봤고요.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큰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딱 보셔도 넓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방입니다. 역시 아래쪽은 이렇게 수납장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입별로도 다 틀려요. 어떤 타입은 이게 안 막아져 있어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죠. 그런 타입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타입은 이렇게 미리 다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거실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정석은 이렇게 다 채워놓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맞겠죠. 저기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장으로 막아 두셔야 되는데 이 타입은 또 그렇게 다 막아 놨고요. 자,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방 크기도 반듯하면서 이 두 번째 방이 첫 번째 방보다는 살짝 좀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여기도 충분히 넓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창은 테라스 쪽을 보도록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두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제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나가기 전에 제가 층고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아래층이 2m 65 정도 됩니다. 이건 일반 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래층 층고는 2700이 조금 못 되는 굉장히 높은 층고고요. 복층 타입도 높은 쪽은 2m 10이 넘고요. 좀 낮은 쪽이 이제 1m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복층 공간도 다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층고를 일반 층하고 아래층에서 설명 안 드려서 위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면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테라스는 직사각형에다가 성인이 여러 명 나와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안쪽에 살짝 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성인이 넘나들기에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는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살짝 턱이 있다 보니까 바깥쪽 테라스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계단을 밟고 올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뷰를 한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게 아래층 거실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 여기가 저쪽보다는 살짝 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지이긴 하지만 살짝 높아서 이렇게 조금 내려다보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데 시야를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캐슬 테라스의 장점,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사생활보호가 가능한 테라스로 만든다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안쪽에는 옹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 시선이 완벽히 차단이 되고, 여기는 뚫려 있는데 앞에 건물은 없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도 되고 뷰도 좋은 그런 테라스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반층 5룸인데 이제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 타입하고 복층 타입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룸 타입이 테라스도 있으면서 복층 타입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2층으로 된 비싼 집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방이 4개 이상인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4개 이상인, 그러니까 방 5개인 일반층의 빌라는 없습니다.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 삼성캐슬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스타일의 집을 찾으셨다면 나와서 테라스 타입도 보고 복층 타입도 보고 다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